네, 수요일장 이수연의 F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은 지수 이야기 그리고 미용기기, 반도체 쪽 섹터 다뤄볼 텐데요. 먼저 지수,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2,700포인트를 오랜만에 돌파했으나 상승분을 반납했다가 다시 오후장 들어 탄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장중 2,701선까지 터치를 했다가 급격하게 상승분을 반납하고 장중에 잠깐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다시금 상승세를 회복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현재 2,694포인트까지 다시 지수가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보시죠. 네, 코스닥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플러스권에 있다가 1시 기점입니다. 1시 기점으로 급격하게 낙폭이 확대되면서 881선까지 터치를 했어요. 고점과 저점이 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다행히도 코스피를 따라가면서 낙폭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수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건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후장 들어서 더 늘어났고 2,125억 원 매수하는 상황. 개인과 기관은 각각 이렇게 팔자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외인 기관의 양 매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단독적으로 사자세를 펼치면서 코스닥 지수 방어에 나서주고 있고요. 시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가 파란불, 삼성전자가 빨간불이고 어제는 반대였죠. 하이닉스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아침에는 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고점을 높여가다 보니 반도체 고점, 차익 욕구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73,900원까지 터치 나왔고요. 오늘 또 저PBR 관련주가 오랜만에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주, 은행주 강한 가운데 현대차도 2.6%의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네, 기아는 보합권에 있고 최근에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처럼 2차 전지 종목들 강했는데 오늘은 다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 나오고 있네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계속 좀 하락했던 이유가 HLB의 급락 때문이었는데 오후장에 그 간암 신약 승인이 안 될 거다라는 어떤 소문, 그러니까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면서 급작스럽게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다행히 좀 낙폭을 만회한 움직임이네요. 자, 그런 가운데 알테오젤은 4.3%의 시세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최근의 고점 부근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안에서는 오늘 엔캠과 셀트리온 제약, 리노공업, 델타테크,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 좀 낙폭이 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리는데 엔캠 같은 경우 최근에 고점 터치하고 다시금 하락하는 움직임 나오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봤고요. 지금 미용기기들 실적 폭발하고 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비올이 이제 개발한 마이크로니들 RF가 가치를 이제 상승시키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다,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보시면 그 피부에 바늘을 미세하게 집어넣어서 진피층에다가 고주파를 집어넣는 그런 원리인데 이 시술 기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시술들이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걸 개발한 게 바로 비올인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비올이 직접 건 게 아니고 미국의 세렌디아라는 기업이 소송을 걸었는데 이 세렌디아는 비올 창업주가 만든 유통회사입니다. 미용기기 유통회사인데 총 미국 기업, 한국 기업 합해서 9가지의 기업에 소송을 걸었는데 1차 합의에 성공을 하면서 비올이 엄청난 합의금을 앞으로 받아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바이오나 알테오젠, 미용기기는 비올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물론 그 기술을 수출한, 이전한 알테오젠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비올도 비슷한 이슈가 있어서 들고 와봤고요. 그 피소된 업체 중에서 국내 기업 루트로닉, 이루다, 제이시스 메디칼 3가지 종목이 있는데 특히 이루다는 그 세렌디아에 이미 합의금을 지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세렌디아가 받은 합의금이 그대로 90% 정도 비올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다의 실적이 합의금을 전달한 이후로 갑자기 꺾였습니다. 그럼 비올은 반대로 실적 그리고 유보율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소송에서 만약에 좀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그 9가지의 기업들이 마이크로니들 RF에 대해서 수출도 할 수 없고 판매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을 그대로 비올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펀더멘털을 지지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비올 로열티 수익금까지 대폭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올 주가 굉장히 많이 튀었는데 또 한 번 추가 상승할지 좀 보고요. 자, 다른 미용기기 종목들도 보시면 그러니까 비올보다 지금 해외에서 침투율이 더 높은 종목은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압도적으로 해외 수출 비중이 크고 또 매출 금액도 많은 종목이죠. 그런데 이제 해외 진출 소식이 슬슬 더 나오고 있어서 들고 와 봤고요. 슈링크 유니버스가 이제 유럽에서 판매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고주파 장비 볼유머가 앞으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 일단 1분기에는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세 국가 그리고 미국, 중국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허가 진행 중, 그다음에 허가 계획이 있는 국가들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률이 높잖아요. 이 국가들을 토대로 해외 매출 비중이 커진다면 클래시스가 더 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APR 시세에도 강합니다. 김희선 의료기기로 최근에 상장했던 APR이고 3월, 4월 중에 보호예수 물량 해제 소식이 있어서 이 부분 주의하시라고 들고 와봤고요. 동국제약도 미용업계에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함께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구간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이 지금 두 자릿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침보다 시세가 더 높아졌습니다. 17%의 탄력을 가져가는 상황, 현재 29만 3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비올도 오늘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은 12%인데 여전히 좋은 상승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용기기 관련주 대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고요. 의료 증원, 의사 증원과 관련해서 의료기기, 의료 AI 쪽도 오늘은 좀 집중도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인데 미국 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좀 안심하는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S&P, 나스닥 다 잘 갔고요. 엔비디아 포함해서 다른 반도체 주들도 다시 상승 페달을 밟았습니다. 엔비디아 고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가 다시 한번 좀 훈풍이 우리 증시로 불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받을 수 있다. 이달 말 발표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이런 좀 안 좋은 악재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그 반도체 ETF 중에서 절반가량의 이제 자금이 빠져나갔다. 차익 욕구가 강해지면서 반도체 ETF에서도 자금이 다 빠져서 일본 증시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AI 관련해서 전력 설비주가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전력 설비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거다 하면서 변압기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 강세였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시세 나온 구간이었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신고가 같고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이 일진전기입니다. 앞으로 이 관련 종목들 좀 상승할 수 있을지 보고 LS 일렉트릭은 많이 이제 주가 조정을 겪었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변압기 PPI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네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AI 쪽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HBM,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뉴로모픽 다 외우기도 어려운데 또 새롭게 테마가 등장했네요. 유리 기판이라는 거고요. 그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칩을 얼마나 정교하게 잘 쌓느냐잖아요. 칩을 결합하고 패키징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나 실리콘 기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단점이 많은데 그 두 기판의 단점을 모두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유리 기판이라고 하고 아직은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 유리기판 양산 참전 기업들을 좀 정리해봤는데 국내에서는 삼성그룹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SK 쪽에 SKC 자회사, 앱솔릭스는 미국 AMD랑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 미국의 인텔, 많은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유리기판을 개발하겠다고 지금 막 열심히 개발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 개발되고 상용화가 되면 또 여기서도 HBM처럼 패권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기는 2026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하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2030년입니다. 과연 누가 더 양산에 먼저 도달할 것이냐라는 관전 포인트 있고요. 오늘 관련주들 이렇게 튀었습니다. HP 테크놀로지부터 필옵틱스, 그다음에 YC캠, 캠트로스 같은 종목들인데 특히 필옵틱스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좀 탄력 있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오늘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이스트 소프트와 폴라리스 오피스가 최근에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두 종목 다 역대 최고 매출이었고, 다만 이스트 소프트는 영업 손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영업 이익이 작년에 한 해 동안 277%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산돌도 최근에 GPT 스토어에 이렇게 코리안 폰트 파인더를 등록을 했는데 AI한테 뭐 이렇게 한국어로 이쁜 글자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쫙 이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시세가 한번 튀긴 했는데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